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자, 영토학장 TV를 통해서 제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그때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전망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자,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동반 하락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영토학장 TV에서 아래와 같은 전망을 해드렸어요.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제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9월 14일 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효과라고 해가지고 자, 영토학장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자, 포인트로 좀 보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어디냐면 자, 쭉 내려오면 어디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0월부터 도입되는 전세자금 대출 제한. 무주택자는 제한이 없는데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하면 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금지. 이게 나오죠. 그래서 1주택 이상이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 라고 이렇게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대책을 보고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이거 보면 자, 뭐라고 썼어요?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설명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이 80% 나올 때는 내가 쉽게 현금 2억이 있는데 자, 나는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10억의 전세가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80% 나오면 8억을 받을 수 있잖아. 나는 고소득자니까 8억 받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2억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2억과 전세자금 대출 8억을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 1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가진 돈은 2억이니까 2억에 맞는 해당하는 2억에 맞는 그런 전세 집을 찾아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계속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 받지 못하는 금액만큼은 어떻게 한다?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2억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월세로밖에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전세로 반전세가 월세죠? 그래서 반전세로 가는 그런 방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집주인들, 갭 투자를 한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이 아파트 매매가가 15억이었고 전세가 10억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현금이 5억이 있어서 이 아파트가 오를 거 생각하고 5억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5억을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이 아파트에 지금 올인을 한 건데, 자, 이제 지금 이 전세 사는 세입자가, 그죠? 전세 보증금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전세로 이제 돌리거나 아니면 전세 값을 싸게 아예 내려놓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아파트를 아까 이분이 여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2억에 100만 원 내가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전세자금 안 나와서 이게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은 집주인은 얼마를 지금 빼줘야 돼요? 그죠? 전세 보증금을 자 2억이니까 8억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지금 현금 5억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8억이 어디 있어요? 8억을 대출받아서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출이 안 나와. 서울은 또 규제 지역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엔 자 전세를 아예 싸게 해놓거나 그죠? 아니면 집을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그죠? 좀 이제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쫄리는 분들은 이제 이 가격을 싸게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냥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가장 키포인트였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간다? 높은 전세 가격에 맞는 전세 수요는 줄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가의 전세금이 있는 지역들, 고가의 전세가에 해당하는 지역들, 예를 들면 뭐 강남, 서울이면 강남, 이제 뭐 도심권,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전세 수요가 이제 줄을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돈에 맞는 이제 그죠? 현금, 내가 이제 보증금이 만약 2억 있으면 2억 맞는 집으로 가야 되잖아. 내 돈에 맞는 전세가 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그 지역에 살 거면 이제 반전세를 살 수밖에 없다. 보증금을 줄이고 반전세를 살 수밖에 없다. 전세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자, 이제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913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만약에 이 대책이 나오고 바로 떨어지냐? 자,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버틸 거다. 매도인들이 일단 당장 버틸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버티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한다? 내가 당장 집을 보유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집을 싸게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집을 보유하면서 부담이 되는 건 뭐예요? 보유세 인상과 대출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집이 정말 완전 싸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때 집값이 진짜 많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당장은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당장 나온 그 직후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올 하반기에는 매도자가 눈치 안 보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전세 수요는 계속 꾸준히 들어와서 전세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죠. 쉽게 매매가는 호가만 유지한 채 전세가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전세비율이 떨어지면서 갭 투자율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당분간 서울은 실수요로만 접근하시고, 실수요라도 시장에 매물이 없다고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잠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13 부동산 대책 그 직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제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한번 보면, 자, 9.13 부동산 대책이 난 직후에요. 9월 17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갭 투자가 많은 지역 호가가 거품 빠졌지만 강남 지역은 역시 관망.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 일단 시장은 조용했다. 매수자도 숨을 죽였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문의가 뚝 끊겼다. 8.2 대책 발표 직후 4월 양도세 중과 이후보다 더 심한 거래 절벽이 오졌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죠? 거래 절벽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후 첫 주말 갭 투자 발기 끊겨 매물 쌓인 건 두 달 만에 처음. 이제 갭 투자가 갭 투자들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도 매물이 별로 없었지만 정부 대책 발표 후 더 기해진 것 같다. 집주인들이나 임대사업자 같은 것은 미리 다 준비해서 그런 문의도 이제 없다. 최고점에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내린 가격의 물건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는 하다. 지난날까지만 해도 갭 투자들이 엄청 물려들어서 바로 손이 냈지만 지금은 아무도 달려있지 않는다. 매물이 쌓인 것은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그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생기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9.13 부동산 대책 배경과 효과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현상이 잠시 있었어요. 그죠? 이런 현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집주인들은 아직까지는 아쉬울 게 없다.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아직까지는 아쉬울 게 없다. 보유세 폭탄이 실제 부과되고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가 올라 집을 보유하면 부담이 늘지 않는다면 절대 집을 많이 싸게 내놓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소득이 높고 현금 자산 많은 강남 부자들은 보유세 부과되고 금리가 올라도 사실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그죠? 초고가에 사는 아파트, 그죠? 강남 쪽에 그런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 금리가 도 사실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버티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 찍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내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서 떨어지는 거다. 서울의 모든 갭투자가 다 강남구처럼 현금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여기 기사에서 보셨듯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서울의 갭투자를 해서 집계수를 늘리고 한 투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매물이 이제 그 싸게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망까지 해드렸는데 이거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2018년 이제 12월이죠. 12월에 잠실 송파에 거의 그 만가구에 가까운 그런 그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자, 이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는데 자, 불에 기름을 붓듯이 기름을 부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었어요. 그죠? 일단 전세가 하락에 크게 기름을 붓겠죠. 그죠?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다? 자, 전세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매매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부동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럼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 한번 보면 자, 어때요? 자, 우선 첫 번째.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 다시 커져. 전세 가격도 17주 연속 하락. 이게 나오죠?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 다시 커져. 전세 가격도 17주 연속 하락. 그래서 자, 기사를 보면 지난주 설 연휴로 잠시 줄었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 서울의 경우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22%를 기록했다. 자, 전세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게 생길 거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 반전세 수요로 가는 수요가 생기고 전세가 싼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이 두 수요가 생길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설명드렸죠. 자, 매매가보다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10% 커졌다.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질 관망과 함께 전세 가격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마포구와 용산구 거래가 급감하며 선호도가 낮거나 매물 누적된 단지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 강북구도 상승이 높았던 창동과 미안, 뉴타운 위주로 하락하고 있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에도 매수 문의가 없어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 다 나오죠. 강남 송파를 비롯해 경기 하남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신규 공급 영향으로 강남구와 강동구, 서울시 평균보다도 훨씬 더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전세가격 하락폭은 더 가파르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마이너스 0.12%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 및 서울은 전세가격이 더 빠졌다. 이게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제가 그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거는 제가 그 913 부분에 제가 또 설명드린 거죠. 보유세 부담 등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나오죠. 예. 자, 기사에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그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헬리오시티 1만 가구 입주보다 서울 전세가 흔들리랑 또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 이게 이제 2019년 1월 14일 기사인데 저번 달 기사인데 헬리오시티 1만 가구 입주보다 서울 전세가 흔들 해가서 자, 밑에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집주인들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 전세 매물 급매로 대거내는 거. 7억 원 넘었던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 최근 들어 5원까지 내려간 자. 송파 강동구도 서울 동남권 전세시장 당구 약세 전망. 헬리오시티파 입주 폭탄이 터졌다. 약 1만 가구 9,510가구에 달하는 서울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값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 단기 입주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 가격이 급전직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나머지 내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죠?
자, 그래서 헬리오시티 입주가 2018년 12월부터 공격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금매로 내놓아서 전세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다. 그때 이후부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출 맡기자 늘어나는 월세 반전세. 자, 913 부동산 대책 때 설명드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6개월이 딱 지난 시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출 맡기자 늘어나는 월세 반전세 2019년 1월 13일 기사인데 세입자 전세금 대출 받기 어려워져. 고가 아파트 많은 강남 서초구 준전세 중심으로 월세 비중 증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사를 앞쪽만 한번 잠깐 보면 용산 이천동의 중성 아파트를 전세를 내놓은 A씨는 몇 달 만에야 입주 희망이 나타났다고 중개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거래 희망자 B씨는 뭘로 계약한다? 반전세로 계약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반전세로. 자, 2주택자였던 B씨가 해외근 마치고 돌아온 사이 전세대출이 아예 막혀 어쩔 수 없이 보증부 월세를 구한다는 설명이었다.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이 내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갭투자로 한치 사놓은 건데 이 사람이 그 세입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보증금 월세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전세 보증금 일부 내줘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긴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상. 그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월세 또는 반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자,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 늘고 있다. 월세 또는 반전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세대출이 안 나와서. 2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1주택자다 하더라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 나오죠? 네,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만.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과 서초구 경우 준전세 중심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거 나타났다. 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이것도 미리. 그죠? 자, 그대로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그때 말씀드린. 자, 그래서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 대표는 예전에는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전세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출 균형이 워낙 깐깐해져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아졌다. 나오죠. 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생기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꺾이고 대출 맡겨서 강남권 반전세 끊기.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네. 그래서 2019년 1월 20일인데 1월 21일 기사인데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로 자, 강남과 고가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 특히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당분간 전세를 유지하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의 일부를 월세 내주는 반전세 거래가 갈수록 늘고 있다. 나오죠? 그죠? 자, 제가 전망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그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 특히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낮춰서 반전세로 이동한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다? 깡통 전세 걱정에 월세 내도 전세금 지키자 현상. 자, 이건 뭐냐? 자, 깡통 전세 걱정에 월세 내더라도 전세금 지키자 기현상 나오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서울 지역 집값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가 우려가 커져 보증금을 낮춘 대신 월 임대료를 일부 내는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가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전세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혹시 이 집값이 내 그 전세값 밑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운 그런 세입자들이 어떻게 한다? 자, 보증금을 낮춰서 반전세로 가는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생기고 있는 거다. 자, 그죠?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써놨죠.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떼는 게 두려워 세입자들이 자발적 반전세로 가는 수요가 생기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어떤 상황이다? 강동방 물량폭탄 터진다. 주택시장 파장. 자,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강동구에도 이제 물량폭탄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올해. 네. 그래서 동남권 하락, 서울 전역 확산, 역전세난 본격 조짐. 신규 물량 넘치는 하남 지역으로 전세가 하락 번져. 전문가 강동구 물량 집중 가격 조정 불가피할 때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물량 폭탄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아니라 강동구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뉴시스 취재진이 찾아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단지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 대표는 매물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중개업 대표가 꺼낸 거래장부에는 오는 9월 입주했던 고덕구라시움 전월세 매물이 여러 건 적혀있다. 이 대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집주인들 문의가 늘고 있다며 새 아파트 매물을 통상적으로 입주는 상가부터 나오는데 1월부터 매물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죠? 네. 서울 강동구 신규 입주 물량이 심상치 않다. 올해만 1만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또 강동을 비롯한 송파 등 동남권에 향후 3, 4년간 3만 6천 가구의 신규 물량 공급이 예정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결국 공급 과잉이 또 이제 같이 겹쳐지는 거죠. 공급 과잉. 그죠? 그래서 강동구에 올해 또 1만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결국 뭐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전세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전세 수요가 전세수요 반전세수요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객수자들이 이렇게 그 집을 샀을 거 아니야, 그죠? 뭘로 샀다? 자 전세로 끼고 샀을 거야. 전세로 끼고 높은 전세로 끼고, 그죠? 그러면 이 전세 수요를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전세다. 객투자가 사는 전세다. 객투자, 그죠? 객투자가 사는 전세다. 이 전세 수요를 받아줄 세입자들이 이걸 전세를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장이? 자, 시장이 잠시만요. 다시 읽을게요. 자, 이렇게 전세 수요가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받아줄 수요가 양분됐어요. 양분. 자, 전세 수요와 반전세 수요. 이 전세 수요는 싼 데만 가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반전세 수요로 또 가거나, 그죠? 이거 어때요? 고가의 전세에 있던 그런 그 집주인들 그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요가 지금 분산했으니까. 그죠? 요거를 다 받아줄 수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분산됐잖아요. 그 분산되면서 고가의 전세는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은 보증금 이제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가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가 예전에 나눴던 전세 가격으로는 안 빠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다급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금매가로 매물을 이제 내놓지만 가격이 떨어진 집을 이제 가격이 지금 이제 그 매수 심리가 완전히 지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집 살 때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5년 11개월 세죠.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 매수자들이. 자,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이제 그 집을 사냐 이거죠. 자식들이 그 금매로 내놓은 집을. 그거 어때요? 집을 사지 않으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집을 사지 않으니까 집값은 이제 이 매도자 그죠? 이제 집 가진 매도자 입장에서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죠? 그럼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서로 경쟁하듯 집을 내놓는 그런 내려서 경쟁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집을 사지 않은 집값이 더 떨어지고 이에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예를 들면 내 전세금은 여기 있는데 집값이 여기 있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집값은 여기 있고 전세금은 여기 있는데 이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전세 보증금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자 이거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만약에 집값 떨어져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보증금을 밑으로 낮추는 거죠 더. 이해하세요? 보증금을 여기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로 돌리는 자발적 월세로 가는 그 반전세로 가는 월세 반전세 똑같으니까 반전세로 가는 그런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으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고 이에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 떼일까봐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반전세로 가고 이에 전세를 받아줘야 세입자가 일부 반전세로 가니까 전세는 더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송파구는 이미 그 헬리오시티에서 터졌고 강동구가 또 올해 1만여 구 갖고 있는 입주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 자, 올해는 전세 가격이 많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점점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그 영토학장 TV에서 또 한번 찍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4월에, 그죠? 그죠? 공동주택 공시가가 또 인상이 되잖아요. 아파트에 관련된. 그죠? 그죠? 그 이제 공시가 인상이 발표가 되죠? 그것 때문에 또 보유세가 이제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악순환. 집주인 입장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죠?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 쪽은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언제쯤 풀리겠다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 어느 정도 자, 원점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예. 특히 전세자금 대출 규제,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9.13 부동산 대책 때 정책을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도 좋은 그런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영탁장 TV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